218페이지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218페이지 3번. 맞죠?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자, 시가와 주정구역. 첫째,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지정한다. OX. 시가와 주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OX. O. 국장, 시도사는 지정권자 누구죠? 원래 시도사, 국가에 연계된 건 국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야. 국장, 시도사. 둘은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는데 그 유보기간 몇 년으로 정하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래서 5년부터 20년 사이에서 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시가와 유보기간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거 시가와 주정구역은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무슨 말이죠? 아까 뭐랑 같은 게 있었어? 이거랑 똑같은 논리가 있어. 뭐 있었어? 고도지구. 똑같은 논리야. 딱 공법에서 도시군과를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위치만 고시하지 않고 다른 것도 고시하는 게 있어. 아까 고도지구는 도시군과를 결정 고시할 때 뭐도 고시했죠? 높이, 최고 높이 면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에서 고시했죠? 시가와 주정구에서 여기 당분간 개발하지 마. 몇 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15년 하고 정했어. 그 15년의 날짜가 어디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에 고시할 때 뭘 고시하는?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하는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고시할 때 그때 그 고시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정해야 된다. 맞는 문제라는 걸 주시면 합니다. 자, 4번.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의 결정은 언제 끝나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또 4번.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말하죠? 실효고시라고 그래. 실효고시. 그럼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잃는 거야? 효력을 잃었다는 걸 고시하는 거야? 효력을 잃었다는 걸 고시하지.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거기는 시가와 주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했었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끝났다는 거, 시가와 주정구역이 아니라는 거, 그걸 고시하는 겁니다. 누가 고시하죠? 국장은 관부에다가, 시도사는 공부에다가. 당연하죠? 그래서 국장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니까 얘들이 실효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관부에, 시도사는 공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했어? 2번. 다시 돌아가야죠? 답은 2번만 틀린 거야. 나머지 다 맞는 문장이고. 자, 4번. 시가와 주정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정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까 언뜻 나왔었는데, 저전 시간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주정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조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된다. 첫째,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의장의 요청이 있을 것. 세 번째,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 근데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야.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정답 1번이네. 2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 말고 일반적인 개발행위들, 어디 안에서 시가와 주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개발행위하는 것 중에 어떤 개발?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고업 등 주민들의 생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행위는 누구한테? 관악의 장들한테 뭐 받고?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예,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고업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 처벌까지는 옛날에 한 15년 전? 그때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어. 근데 처벌 규정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글쎄요. 이것까지도 애워야 되는지는 좀 의문스러워. 하여튼 옛날에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거예요. 그래, 넘어가자. 근데 네 번째는 처음 들을 거야. 책에도 없어. 건축법상 건축신고로서 건축 허가를 가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4번 질문 잘 생각해봐. 건축법상 뭐래?
건축 시공으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행위.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 대상이 있는데 일부 경미한 건 허가받지 않고 뭐만 해도 돼? 신고만 해도 뭐 받은 거로 본다? 허가받은 거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85점 바닥 면적에 80을 더 이해해서만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 뭐만 한다? 신고만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었잖아. 그럼 신고만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행위를, 건축 신고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한다는 얘기야. 자, 분명히 건축법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걸 어디서 한다고? 시가와 조정구에서. 그럼 거기서도 신고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뜻은 원래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야. 근데도 시가 조정에서는 신고하는 것과는 안 된대. 뭐 받으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뭐 저따위 말을 써놨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자, 여기에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 친구가 여기다 뭐 짓겠다고? 여기다 뭐 짓겠다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 짓겠대. 그럼 신고하라는 얘기야?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그것도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다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뭐 한다고?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꼭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허가받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라 하면 돼? 통지를 하면 되지. 허가 내줄 거라 뭐 반드시 내줄 거라 뭐. 근데도 명칭은 뭐라 한다? 허가받으라고 돼 있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돼 있더라. 그래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걸 시가와 조정구역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자존심. 여기가 무슨 구역인데? 시가조정인데 어떻게 신고하고 니들이 할 수 있니? 당연히 뭐 받아야 되지? 허가 받아야 되지. 다만 경미하니까 그냥 허가는 거부하지 않을게. 이래서 반드시 허가야. 아무리 경미해도 허가야. 자,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거.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었어.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걸 고르래. 근데 정답 뭐였느냐? 물어볼게요. 규모가 큰 것들이 허가 대상일까? 규모가 작은 것들이 허가 내줄까? 잘 생각해야 돼. 규모가 작은 것들만 허가 대상이야. 규모가 큰 건 금지사항이야. 시가조에서는 웬만한 개발행위 못하게. 대신 작은 개발행위만 뭐 받고 한다? 허가 신청 들어왔는 얘기야. 허가 내줄게. 허가 그때 대상이 돼. 근데 큰 것들은 아예 안 돼요 이거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만 찾으면 돼? 이하 미만 이런 거 찾으면 돼. 근데 이상 초과 이런 거 들었으면 몇 점부터 이상, 몇 점부터 초과 이런 거 있으면 뭐야? 그건 틀린 문장이야. 무조건.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시가와 조정에서는 작은 행위들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죠. 또 시가와 조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의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어디서? 시가와 조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의 허가 받은 거로 본대요. 자, 이것도 그냥 무대뽀로 애올려가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겠죠? 여기서 뭘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러이러한 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 하나 푸는 요령이라서 애워서 푸는 게 아니고 뭐를 인허가 등을 받으면 인허가 승인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푸는 요령 이것도 거기에 적용해서 풀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된 내용서 틀린 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입지규제 최소에서 해위제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 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결론은 입지규제 최소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야. 뭐 길게 볼 거 없어. 핵심 단어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서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다른 법률에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그거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외웠었죠? 아마 잘 생각 안 나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또 이해 그때 가서 알아들어. 먼저죠? 주부가 미술 작품을 뭐 했다 그랬죠? 공개하였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주부 미술 작품. 주가 뭐죠?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부설 주차장 설치, 미 미술작품 설치, 공개공제 확보에 관한 규정은 입지규제 채수에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적용 안 한다는 건 규제 안 한다는 뜻이야. 좋은 거죠? 자, 뭐 할 필요 없어. 주택의 배치, 주택법대로 주택 배치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부설주차장 설치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또 미술작품 설치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공개공제 확보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죠. 세 번째, 입지규제 채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 본다. 요거는 애호라 그랬죠? 그리고법에 이쪽 우측 있어서 입지규제 채수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무슨 지역으로 온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고. 또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 포함돼야 안 돼? 돼? 왜 포함돼? 그렇지. 합격이야 이제 합격권에 도달한 거야 그게.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볼 것도 없이 뭐라고 그랬어? 맞는 문장으로 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이 아줌마 맞는다고 했어 안 맞는다고 했어? 어떻게 맞는다고 했어? 어디에?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럼 무슨 문장? 맞는 문장으로 풀으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 수백 번. 아셨죠? 근데 왜 대답들이 이렇게 늦게 나와? 그냥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대답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일단 맞는 문장. 물론 틀릴 수도 있어. 100% 맞는다는 보장 없어. 그죠? 그래도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맞는 문장으로 해놓고 나머지에서 딴 데서 답을 찾아보라는 얘기라. 그랬었죠?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채수구역 및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입지규제 채수구역 및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뜻이 요까지만. 요거 입지규제 채수구역 및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입지규제 채수구역 지정하는 거. 그 안에서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 둘 다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되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입지규제 채수구역 및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이 말이야.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도시와의 결정할 때 결정 절차 2단계 뭐뭐 거쳐야 돼? 결정 절차 2단계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결정 절차에서 뭐 거친다? 협의, 심의, 결정구시 이렇게 되죠? 그때 뭐 있었어? 협의, 심의에서 협의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해야 되죠? 그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행정위원장은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될까? 원래 30일로 돼 있어. 그건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의견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될까? 안 돼. 여기는 요청받으면부터 며칠 내야 된다?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여기 10일로 돼 있어요. 30일이라 10일. 그것도 10일도 무슨 날 기준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여기는 이것만 특이하죠? 다른 것들은 이런 말 없었어. 그냥 10일이야. 공휴일이 끼든 말든 관계없어. 여기는 뭔다? 근무하는 날짜로 따서 근무일 기준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빼고 공휴일 빼고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 날짜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틀린 걸 고르랬으니까 5번만 정답. 자, 6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기억이 된 설명이 옳은 것. 자, 이거는 사실 문제 안 풀을 거거든. 안 풀 거야. 그래서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10여 년 전에 시험 문제 나고는 아직 한 번도 안 나고 있는데 개정되고 나서부터 안 나. 이 법이 내용 바뀌고 나서부터.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거는 요건 알아두세요. 보세요. 여기가 A라는 지역, 여기는 B라는 지역.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뭐 돼 있다? 걸쳐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걸쳐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밖에 안 된다? 원칙 330점부터 이하밖에 안 되더라. 단 도로변을 따라 B면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걸쳐 있을 때는
660제곱미터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330 이하라면 예배 660 이하라면 어떻게 적용하죠? 여기다가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죠? 건폐율 용적률 무슨 값?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건축 제한은 뭘 적용한다 그랬죠? 건축 제한은 그 중에 면적이 넓은 지역, 면적이 넓은 지역 있죠? 이 지역에 속하는 그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한다. 이랬었어. 이게 핵심이야. 딴 거 없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330도 이하라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의 값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은 면적이 그 중에 가장 넓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정도 이하고 이때 가중평균 계산한 거, 가중평균 계산하는 방법 있죠? 우리 책에 보면 가중평균 계산법 있어. 그것도 외워두셔야 돼. 가중평균 계산하는 법.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래? 봐봐. 이거 면적이 얼마죠? 800제곱미터. 이쪽이 200제곱미터래. 그럼 이쪽에 건폐율, 아니 건폐율 할까? 용적률 할까? 건폐율 하자. 건폐율 이쪽은 건폐율 50%. 이쪽은 건폐율 20%. 이게 됐죠. 치자. 그러면 가중평균을 해봐. 건폐율 50%, 20% 정도 되고 그때 여기는 800제곱미터 되네. 그럼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가중평균에 대해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해? 전체 대지 면적 얼마 분해? 전체 대지 면적 1000분의 얼마? A 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 A 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 A 지역의 대지 면적 건폐율이 아니고 이게 면적이냐? 이거 뭐지? 얼마? 800. 대지 면적 800 곱하기 그 건폐율 몇 프로? 50%. 그 면적에다 그 건폐율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더하기 B 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죠? 200. 그 200에 대해서 그 용적률은 아니 건폐율은 몇 프로? 20%.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A 지역 전체 대지 면적분의 A 지역의 대지 면적 곱하기 그 건폐율 또는 용적률 더하기 B 지역의 대지 면적 곱하기 그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가중평균한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중평균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가중평균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가중평균의 뜻이 가중평균이 면적이 더 큰 쪽에다 더 가중치를 더 주라는 얘기야. 면적이 큰 쪽에다 더 가중치를 준다. 이걸 말한다? 그게 가중평균이라고 그래. 아셨죠? 저 계산해봐. 얼마나 오나. 계산하는 동안 나 화장실 가야 돼. 괜히 실제 때문에 그걸 먹었어. 지금 자 이거 책에 보세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 이거 의미도 없는 소리고 이거 아무런 필요 없어. 그 다음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어디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게 말귀를. 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간단히 그렇게 쓰면 눈에 보이는데 뭘 써놨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그걸 적을다 보면 이게 뭘 묻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뭐지? 그러다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틀렸다는 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간단한 거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구를 여쭤야 된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예를 들면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에서 뭐 설치한대?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도시군과 결정해야 됩니까?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우리 기본서에 있었어. 기본서 박스 속에 들어있어. 또 방제시설에는 수도, 전기, 가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등이 있다. 맞아요? 아니야. 재해를 예방하는 데서 웬 수도, 전기가 나오냐? 재해 예방은 뭐 있었어?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죠? 그런 시설들이고, 그럼 수도, 전기, 가스는 뭐죠? 유통, 공급시설. 이건 유통, 공급시설이지, 이거는 방제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 번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설명 안 했고 책에도 없거든. 이게 뭐냐면 법조문에는 있어요. 가끔 시험 문제나 한 10여 년에 한 번꼴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했죠. 수도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어디 있어? 현재는 인천에 있어. 옛날에 어디에 있었고? 난지도였었어. 그러다가 김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천도 가 있어. 좀 있다면 또 어디 간대? 지금 거기 타서 영흥도, 인천 영흥도라고 섬 있어. 영흥도라는 섬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가기로 했어. 자, 어쨌든 이제 다 차니까. 자, 그런데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뭐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쓰레기야. 광역쓰레기 맞아. 국가로 설치하죠. 거기 가보면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거 규제한다 안 한다? 통제해요. 거기 차량 들어오잖아? 그럼 차에다가 실은 게 매립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는지 매립 못하는 게 있는지 올라가서 뭐죠? 그 검사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매립 못하는 거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차 돌려. 빠꾸시켜버려. 못 들어오게 해, 거기. 근데 그 아저씨들, 그 완장찬 아저씨들 끝발 끝내줍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들어올 수 없는 시설들이 섞일까 안 섞일까? 쓰레기에 별의별 거 다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자수했어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그 봉투 노란 봉투에다 따로 버리죠? 네. 한 번도 일반 쓰레기에다 같이 버린 적 없죠? 아, 여기는 전부 다 선량한 국민들만 살고 계신가 보다. 나도 가끔 가다가 음식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모아두려면 여름에 모으려면 저도 조그만 거 쓰거든? 근데 그것도 뭐 정도 돼야 치지. 요만큼 집어넣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거기다 해주면 그 뭐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 집어서 저 밑에다가 이런 쓰레기 있는다. 그냥 저 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가져가면은 검사하다가 그게 걸리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는 검사해서 빠꾸시켜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장찬 사람들이 워낙 끝발이 세서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법인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들은 뭘 설립했다? 법인을 설립해서 그 회사가 직접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그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뭘 한단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죠.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라 그랬죠?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야? 공동구가 뭐죠? 지하에다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 하수도 같은 걸 공동으로 매립한 공간을 공동구라 했었죠. 그럼 공동구를 설치하면 누군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설치되면 누가 관리할까? 관악의 장들입니다. 누구야?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그 사람들이 관리자야. 아셨죠? 그럼 점용자는 누구죠? 점용자는 공동구 점용자. 점용은 누가 하는 거야? 전기회사, 가스회사, 통신회사, 지역난방회사. 그죠? 공동구 설치해서 지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용자가 되는 거고, 점용자고, 관리하는 자는 누구란다? 그거는 관악의 장들입니다. 그럼 공동구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하라. 맞아요. 따라서 여기서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옳은 건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대요. 자, 2번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건 중요한 거야.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 몇 가지 사업이 있었죠? 6가지 사업인데 어떻게 해오라 그랬죠? 정택이하고 도경이가 어디에서? 공공주택에서 무슨 짓을 한다? 도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라 했죠?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을 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6개야. 여기서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자들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100만에서 틀렸다.
정답 1번이고 그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누가 부담해야 될까? 설치 비용.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하고 사업 시행자고. 그래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아까 전기회사, 가스회사, 통신회사다. 걔들하고 누가 하고? 사업 시행자.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 그런 시행자들이 그 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자, 또 이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야. 설치 비용 말고 무슨 비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달라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만드는 비용이고 관리는 설치해놓고 집어넣으면 누군가 그걸 유지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한다. 예,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하면 그 관리비 누가 내?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똑같아. 여기도 입주는 누가 한 거야? 공동구 점용자들. 그 점용자들이 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들이 관리비는 지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관리비 얼마 낼지는 누가 정한다? 누가 정했다? 관리비 얼마 낼지? 부담 비율. 전면서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대표에서 정하듯이 거기서 정해진 걸 내려간단다. 똑같아요. 그래서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은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자들이 부담하는데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그 관리자가 정한다. 그런 뜻이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해야 된다. 연 2회 분할 납부. 맞아 틀려? 연 2회 분할 납부. 맞아 틀려? 맞아요. 모르죠? 왜? 책에도 없는데 뭘 맞아 맞긴. 그죠? 자, 잘 봐봐. 근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야? 1번. 그럼 1번은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4번을 정답으로 한 사람도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전법부터 얘기했지. 맨날 보는 여자가 이쁜 여자야? 처음 보는 여자가 이쁜 여자야? 처음 보는 여자가 이뻐졌죠? 그러니까 그 여자만 바라보다가는 뭐 한다고 그랬어? 처음에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 맨날 보던 게 중요한 거지. 처음 보는 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도 처음 보는 거 이상한 거 이게 정답이래. 나 돌아버려. 딴 데서 처음 봤더니 이걸 정답을 한 사람이 꽤나 많더라니까. 누가 보든지 처음 보았다 일신 낚았죠. 근데 이해 분할 납부이래. 근데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 진짜 정답은 어디 있는데? 1번에서 자기야 나 맨날 보던 나 여기 있어. 나 찾아봐. 그런데도 1번은 바라보지 않고 처음 보는 여자만 찾아보고 있으니 그게 시험 붙겠느냐고 떨어지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보는 데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 4번 아니야. 저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5번 공동구 관리자는 아까 나왔었어.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하라. 그랬었죠? 그건 맞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만 틀렸다. 자,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려는 시설로서 옳은 것.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었죠? 2가지. 가하심.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냄새가 심하다. 그랬었죠? 가하심. 가스관하고 하수도는 냄새가 심하다. 가하심. 그래서 4,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릅니다. 간단한 문제고. 또 공동구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거 다시 한번 나와서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수립한다? 이건 아까 5년.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몇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거는 1년에 1회 이상. 아주 간단한 거야. 자, 5번 그러니까 5년 1회. 정답은 3번만 정답. 자, 광역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내용서 틀린 거. 우리 공동구만 우리 책에 써 있지.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안 써 있죠? 가끔 여러분들 딴 데 시험 문제 보다면 광역시설 설치 관리라는 문제가 나와. 여러분 공동구 설치 관리 밑에 광역시설 설치 관리가 복주문에 있어요. 근데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아예 책에서 빼버렸어. 그건. 근데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하면 충분해. 첫째, 광역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관리는 뭐로다 정할까?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야 될까? 광역도시계획은 물어보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장기 희망사항이야?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로 할까 이거? 광역설치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개설 사업 있죠? 그거로 다 하는 거야. 똑같죠. 이것도 광역시설 설치라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거기를 적용해서 그대로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그런데 관계,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자기들끼리 예외연죠. 그렇게 도시군계에서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하지 않고 뭘 한단다?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외야. 협약을 체결한다. 지들끼리 또는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은 도에서 같은 도 내에서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누가?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요거는 맞아요. 근데 4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는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5번은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 지역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설치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이거.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 지역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를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 걸 좋아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 호평동 옆에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 다 쌍수들어 환영하죠? 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여기. 그죠? 거기서 나오는 그 파리떼, 모기떼, 뭐 이거 어떻게 그 냄새 돌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들 지역에다 설치하지 않고 어디다 설치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다 설치한대. 그게 뭐야?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죠. 자, 그거를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에 지원해야 한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이건 에어스 푸는 문제가 아니야. 상식으로 보는 거야.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다 쓰레기 매장을 만든다. 그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하게 하지. 그런데 우리 걸 거기다 버리라면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지만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 자, 6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의 내용에서 틀린 거. 여기부터는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사업 시행에 관한데 그것부터는 잠시 쉬었다 마지막 시간 들어가자.